매장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인테리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하고 좋다 했는데 오래됐죠. 처음에 가서 먹었을 때 되게 실망을 했었어요. 막 김밥이 그 밥알도 따로 넣고 막 그래갖고 컨셉은 좋은데 맛이 없구나. 맨 처음에요. 예, 잘 가진 않아요. 우리 친한 사이에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배달을 또 시켰어요. 그 느낌. 영인영초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 전통 장류가 아니 해콩하고 수입된 콩하고 지금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를 보면은 10배에서 30배가 날 때가 있었어요. 수입콩으로 된장을 담그면 맛이 틀리냐? 맛이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정성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명인명초에서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정관을 못해요. 만약에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가 국내산이 아예 없으면 수입산을 그냥 좀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에 계피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피나무 한 그루에서 계피를 이렇게 하려면 수십 년 동안 커온 계피나무를 해야지 거기서 계피가 이렇게 박피가 돼서 계피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걔네를 죽여야 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전통식품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그 정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구나. 그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게 브랜딩이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브랜드는 되게 이성적이면 디자인은 되게 감성적이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떤 그 실체가 있는 상품들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백화점에 입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명인명초는 시작하게 된 것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전통식품 쪽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그냥 뭔가 하나의 컨셉으로 묶어서 발굴을 해서 디자인하고 브랜딩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산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선생님 된장이 정말 좋은데 이거 저희한테 얼마에 납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만나면 스쿨푸드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왜 이름은 말이라고 붙였어요? 그분이 왜 거기서 된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 거죠. 그 나름대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 제가 명인명초랑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 채널 뭐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재고 관리해야죠. 컴플레인 처리해야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 경험 속에 아무리 좋은 백화점에서 와서 오파를 해도 다 실패하고 백화점 거래하면 다 손해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인명초니 이런 개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부 다 시큰둥했어요.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죠.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얘기하면 그때 대부분 같이 하자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산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어떤 데 2년이 걸린 데들도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이 되면 그분을 명인명초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명인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명인명촌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처음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산지에 있는 분들이 다 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삶 속에서 당신이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순간에 명인명초는 그냥 만난 거예요. 명인이란 말보다는 장인이란 말을 더 좋아하고 아이러니하게 저는 명인명촌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명인이란 말을 쓰면은 다 장인으로 바꿔요. 장인으로 해야 돼. 몇 종목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 명인명초이 탄생할 때?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처음에는 그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생태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신들이 뭔가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걸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풀도 인간이 잡풀이라고 해서 쓸데없다는 그런 말을 붙이는 거지 얘네들 다 하나의 생명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해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 속에서 보면 그 해충의 역할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뭐 환경론자나 아니면 생태주의자는 아니었는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전통식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었나? 디자인이나 브랜딩을 통해서? 그래, 그것도 일면 맞는 얘기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역이 갖고 있는 원형들에 대한 그 원형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을 내가 만들고 있는 일을 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LVMH 그룹이 진짜 잘하는 게 걔네들은 원형에 대한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오래 들어가 있는 와이너리를 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가죽 공예 장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콜라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엄청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인들의 원형들이 존재를 해야지 에르메스든 뭐든지 간에 여기서부터의 거리감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형들을 너무 쉽게 없애죠. 그러니까 된장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위생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백화점에서만 상품을 팔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명인명초는 그냥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당신이 그냥 온전히 항아리 한 독을 만든,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명인명초의 지향점들은 그런 원형들이 얘들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런 경계에서 고민들이 진짜 많은 거죠. 저희가 최근에 팥대가리 김치라는 게 나와요. 파를 밀식 재배를 다 하잖아요, 상업적으로. 파는 무조건 한 5월 정도 되면 다 수확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텃밭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파라는 게 처음에 심어서 얘가 나중에 씨앗까지 해서 쓰러질 때까지를 옛날 사람은 다 봤던 거예요. 때가 쫙 올라가서 조금 지나면 얘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굵게 만들거든요. 이 락교 만들어지는 그런 것처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먹었었어요. 근데 그런 텃밭 문화가 없어지면 그 작물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음식 문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명인명초는 그런 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의미 있는 곳엔 돈이 없고 돈이 있는 곳엔 의미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명품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적인 과정들이 거치냐에 따른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명품들 보면은 찍어내질 않잖아. 그 장인들의 그 한 땀 한 땀 그대로다 하니까 그게 결국 명품이 아닌가. 그래서 명인에 대한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또 대표님께 잘 살려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결과적으로. 갑자기 직원들이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월급이 왜 안 들어왔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콩값 주고 나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지. 월급을 줘야 되는 중요한 막중한 역할이 있구나.